예, 들으신 것처럼 북한의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려했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연기 내지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의 이번 행사에 시진핑 체제 이후 최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10월 10일이죠. 한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저희들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앞전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거냐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무슨 발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연기 사유 이제 추정인데 먼저 기술적인 문제 저희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발사를 개념 늘렸다 하지 않습니까? 연장을 시켰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발사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 기술적 문제 때문에 발사를 연기를 했다는 부분은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벌써 2006년도부터 쏘기 시작해서 두 번은 성공하고 두 번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한 3년 또 흘렀기 때문에 성공하지 3년 흘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축적이 돼 있다고 보고 그래서 만약에 쏠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전에도 발사 시도 또는 발사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보다는 뭐 그 밑에 북한 내부 사정이나 더 크다고 보고 다른 이유 이 중에 교수님께서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저 가장 큰 것이 바로 외교적 그 판단인데 외교적 판단이다. 지난 그 유엔 총회 때 9월 25일이죠.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 목소리로 북한은 유엔 그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알렸죠. 그때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가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더군다나 중국의 고위 대표단을 초청한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은 또 다른 중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국의 체면을 생각을 해서 일단은 10월 10일 전에는 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강 대표님은 어디 해당합니까? 저는 이제 북한 내부 사정과 외교적 판단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그 4월달에 한번 실패를 하고 이제 12월에 뭐 성공을 했는데 그때 이미 북한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그거를.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번에 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한번 봤는데 또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또 왜 쏘냐는 측면이 있고 또 그걸 쏘므로 인해서 뭐 유엔 제재가 뭐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간부들이 이전 좀 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득보다 실이 많다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 있고 국가안전보위부가 이거를 다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쏘는 게 낫겠다는 내부의 압력이 있고 또 이제 중국이 아마 이제 이번에 쏘게 되면 그 유엔 차원의 금융 제재를 좀 더 심도 있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해외 송금이 중국을 통해서 다 북한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국의 계좌를 지금 중국이 딱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중국이 딱 잡게 되면 북한은 그야말로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중국이 만약 이 군사 도발을 할 경우에 최후의 제재. 그러니까 북한이 마지막 숨통인 그 중국에 있는 그 북한 계좌를 전부 다 이제 동결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북한이 꼼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 판단에 의해서 북한이 굴복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5일 내에 뭐 북한이 동창내에서 뭔가를 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10월 10일 열병식 당일날 이런 이벤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무기를 등장시켜서 그거를 만회할 만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북한 그 무기들이 대부분 다 공개됐기 때문에 획기적인 그 신무기를 내놓는 건 없어요. 나올 건 없다. 없는데 그래도 그 지금 쏘지 않은 그 대포동 이후에 미사일을 보이는 게 아니고 똑같이 만들어진 모형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죠. 모형이요. 사거리가 연장된 더 길게 긴 미사일의 모형을 들고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KN-08이라고 해서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거리가 뭐 8,000km니 10,000km니 그러는데 그것도 사거리가 연장된 모습에 더 이제 미국의 워싱턴을 때릴 수 있는 그것을 또 하나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그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뭐 100m밖에 못 날아갔지만 그 SLBM 모형을 들고 나와서 우리가 뭐 한미 측을 이렇게 협박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미사일을 쏘면 북한도 그거를 요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격하려면 레이더가 필요한데 아마 신형 레이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형 레이더를 들고 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우리한테 상당히 위협적인 게 또 하나 있는 것이 300mm 방사포입니다. 300mm 방사포가 사거리가 한 200km 되기 때문에 뭐 대전까지도 쏠 수 있는데 그건 뭐 탄도 미사일은 하늘 높이 올라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격이 가능하지만 이 방사포는 이 탄도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요격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한테 위협을 주기 위해서 300mm 방사포를 들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어제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달과 다음 달 중에 제4차의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함정 공격, 사이버 테러 등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른 어떤 도발 유형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강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엔 못 쏘지만 또 쏠 수가 있겠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못 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사일 발사라는 것은 이번 행사를 위해서 기획한 것이기 때문에 행사가 지난 다음에 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외에 도발을 만약 할 경우에 지금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10월 10일 당창건 행사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막대한 외화를 탕진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외화를 보충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년에 북한 체제가 어떤 생존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어떻게 협상을 해서 뭔가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지금 체제가 생존하기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빨리 서두르면서 남측이 호의를 베풀어서 경제 지원을 받아야지만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도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도발 문제인데 말이죠. 북한이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을 벌인 게 8월 4일입니다. 맞습니다. 목함 지뢰 사건을 벌린 이 기본 목적 자체가 남북한 간에 당국간 회담을 해서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오이사 제치도 해제해서 우리로부터 이제 많은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한 게 기본 목적이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사과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목적 달성을 일단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이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하고 난 이후에 당국자 회담을 개최해가지고 뭔가 자기네가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은데 현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그런 큰 사건들은 우리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어떤 큰 돌파구로 마련하는 게 벼랑끝 전술이거든요. 근데 우리만 상대로 해가지고 무슨 도발을 좀 한다. 상당히 하기 힘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든 간에 김정은이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다. 이런 걸 좀 알려져 있는데 이번 열병식 때 해외 대표단이 얼마나 어느 규모로 많이 오는가 이게 좀 가늠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중국이 당 서열 5위입니다. 류원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뭐 물밑 접촉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 규모나 서열 어떻게 보십니까? 전 당연히 중국에서 지난번에 아주 망신을 났기 때문에 이번엔 대표단을 보내면서 분명히 약속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요? 2012년도 4월달에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를 하고 그때가 바로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한테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타난 행사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북한이 중국 대표단에 와 있는 상태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체면이 말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대표단을 보내는데 그 기간 중에 당신들이 미사일을 쏘게 된다면은 우리가 당신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을 거고. 확답을 받고 버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북한도 우리가 미사일 발사는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이기 때문에 하긴 하겠지만 당신들 대표단이 와 있는 동안 안 하겠다라고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묵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위급 대표단이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 대표님 지난번에 이제 중국 전승절 때 최령해 당비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제일 앞열 잘 구석에 오른쪽에 저희들이 앉아 있는 모습 보면서 좀 이게 뭐랄까요 냉대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중국과 물밑 작업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최고의 예우를 해야 되는데 예우를 안 했거든요. 물론 이제 최령이라는 사람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 당시에 권력 서열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불쾌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좀 이렇게 당 상무위원회 위원급으로 이제 북한이 보낸다는 것은 뭔가 북한이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를 했겠죠. 지금 이제 당 창건 60주년 그 행사 때 중국이 안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70주년? 어떻게나 와야 되는데 뭐 국가 부주석이나 뭐 총리가 아닌 상태에서 그래도 좀 약간 좀 뽀대가 나는 사람이 오게 하려면 이제 뭔가 접촉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그걸 아마 대가를 이제 지불해주면서 요구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뭐 이제 미사일 발사 중지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또 경제 개방 이런 포괄적인 어떤 압력을 북한이
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아마 수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마무리 되다 보니까 아마 중국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해외 대표 사절단이 속속 들어올 텐데 그 사절단한테 참가비를 받는다고 그래요. 10만 원씩. 이 10만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의 액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말이 됩니까? 초청을 해놓고 돈을 내라 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같은 경우 북한이 경제가 좋을 때는 왕복 비행기표에다가 체류비까지 다 줬습니다. 제공을 했군요. 제공했는데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비행기도 당신들이 지불을 하고 비행기표도 지불하고 체류비도 내라는 의미에서 10만 원을 받는 것 같은데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사절단을 초청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초라한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북한이 요번에 당창건 행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외화벌이 작업을 하는데 이제 조총련이나 재미교포에 있는 친북 인사들,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 있는 친북 인사들도 아마 초청을 해가지고 아마 외화벌이 작업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반대급부로 뭔가를 제공해도 올까 말까 할 텐데 이 돈을 내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행사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불러오는데 약간 어중간한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일까요? 오려면 돈 내고 와라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해외 돈 많은 교포들 뭐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오게 할 테니까 돈을 내서 와라. 이런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딱 이제 코트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좀 규모를 넓혀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문호를 개방하되 오고 싶은 사람은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강 대표님,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일본 조선 청년이 있잖아요. 하정만 의장이 있는데 이번에 방북 안 하겠답니다. 상납금을 채우지 못해서 약 1억 엔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도 한 10억 정도 되죠. 이 돈을 맞출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지금 일본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본 조선연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북한의 달러 박스인데 그걸 못 했다는 것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더 해가지고 돈을 받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허정문 부의장도 아마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아마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과거에 조총련 활동이 활발했을 때는 사실 1억 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북한에 갖다 줬고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또 그 돈의 일부를 갖다가 조총련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으로 또 돌려주고 하는 서로 주고받고 그랬었는데 현재 허정만 의장이 1억 엔을 못 모아가지고 북한에 못 갈 정도면 현재 조총련 활동이 거의 다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더 이상 뭐랄까 활동할 수 없는 상태일 거고. 그래요? 이 허정만 의장이 지금도 아마 최고위원회 대의원일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북한에 이번에 당선한 행사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 되는데 뭐 돈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래,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이번에 행사를 앞두고 간부들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왜 뇌물이 필요한 거고 또 왜 받지 말라고, 그만큼 뇌물이 이제 횡령하고 있다 이런 뜻일 텐데 그건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 많은 간부들이 국가에서 받는 공급이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거의 다 뇌물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지적한 이 뇌물 문제는 일반 간부들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최고위층 간부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해외와 연계가 돼 있는데 해외 굴레다를 파견할 때마다 거기서 뇌물을 받고 외화를 벌고 있고 또 이제 해외 무역권을 통해서 엄청난 외화를 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난 돈을 축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경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김정은이 일반 간부들에 대한 부패를 많이 논의했지만 앞으로 이제 최고위층,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싸는 이 고위층들에서 막 100만 불, 200만 불씩 막 축적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건드리겠다 이런 아마 신호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탈북하는 최고위층 간부들 가운데 요즘에 막 100만 불 이상씩 가지고 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 제재 때문에 다 가명으로 지금 차명 계좌를 쓰다 보니까 돈의 이게 출처가 다 불미불명하게 지금 흐르는 겁니다. 이게. 달리 이야기하면 뇌물 받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뭐 숙청하겠다 이렇게 경고라고 그러니까 해도 되겠네요. 불투명한 돈들이 막 흘러가다 보니까 이 돈이 새는 측면도 있고요. 그 돈을 막 갈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걸 아마 군절하겠다는 게 김정은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계기가 바로 당창건 행사와 관련해서 부정부패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당창건 행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뭐 각종 조직에다가 또 외교관한테도 이제 외화벌이 목표를 줬지 않습니까? 그럼 목표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권도 줘야 됩니다. 뭘 갖다 팔아서 좀 뭐 가져와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돈을 뭐 10을 벌었으면은 국가에다 한 뭐 6, 7을 갖다 바치고 나머지 3, 4는 자기가 착복을 하거든요. 예. 착복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자도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예. 뭐 1,000만 불 정도를 뭐 소유한 사람도 생겼다고 할 정도로 뭐 그 정도로 이제 부자도 막 생기고 하니까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바로 부정부처의 근절 지시를 하면서 당신이 니들이 돈을 벌었으면 그걸 전부 다 국가에 바치지 말이지 왜 한 뭐 반 정도 자꾸 착복을 하느냐. 뭐 그런 문제에서 아마 저 지적을 하는 것 같고 앞으로 아마 이 당장에서 끝나고 나면 조금 아마 손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 큰 행사지만 후유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보 한중대 석좌 교수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